실은 저는 실리콘 다시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실리콘을 다시 쓴다고 해서 구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예 가능성이 없게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 김국현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코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병원들에서 코 재수술엔 자가조직 또는 자가연골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가조직은 항상 내 몸에서 유래된 조직과 내 몸에서 유래된 연골이기 때문에 가장 부작용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부작용이 자가조직이 더 적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후기 부작용, 보형물에 대한 이물 반응에 의한 부작용은 자가조직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자가조직이 길게 봐서는 부작용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가조직을 채취하기 위해서 흉터가 남고 채취한 부위에 따라서 그쪽에서는 통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가조직을 많이 채취를 하게 되면 연골의 지지력이나 또 연골의 양이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 모양의 유지나 그 다음에 안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가조직을 사용하는 것을 훨씬 더 추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코성형에 쓰이는 자가 재료들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자가연골은 콧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의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코의 지지대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실리콘 보형물이 콧대에 썼을 때는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자가진피를 통해서 콧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먼저 지지대를 만들 수 있는 연골에 대해서는 코 안쪽에 있는 코 사이막, 비중격 연골이 있겠고, 귀연골은 양쪽에 있고 모양이 튼튼하고 그다음에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두 가지가 다 없을 때는 자가 늑연골을 사용을 해서 튼튼한 지지대와 볼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콧대의 경우에는 많은 볼륨이 필요합니다. 예전 실리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볼륨이 필요하게 돼서 자가 조직을 원할 경우에는 자가 진피, 엉덩이 사이에서 띄는 진피 조직을 이용해서 피부를 보강해 줄 수가 있고, 머리 쪽에 측두근에 있는 측두근에 막이 있는데 그걸 근막이라고 합니다. 측두근막으로 요즘에는 연골을 쌓아서 자가 조직의 보강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조금씩 볼륨이 모자르거나 피부의 두께를 보강을 할 때에는 자가 지방 역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 염증 반응으로 구축이 발생한다면 자가 재료가 좋을까요? 실은 저는 실리콘 다시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실리콘을 다시 쓴다고 해서 구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예 가능성이 없게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리콘을 재사용하는 것보다는 자가조직으로 바꾸는 걸 많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부가 얇은 분들 같은 경우 보형물이 쉽게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재료를 쓰는 게 좋을까요?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경우는 피부가 얇고 보형물이 높은 경우,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환자분들이 하고 상담을 하고 실리콘 높이를 조금 낮추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피부를 보강을 해주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해야 재발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부를 보강을 할 때는 측두근막이나 아니면 자가진피를 실리콘 보형물 위에 좀 얇게 넣어서 비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자가늑연골로 코끝 성형을 했는데 모양이 불만족스러우면 어떤 재료가 괜찮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귀연골이나 아니면 비중격이나 다른 연골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코끝의 모양이 방향이나 콧구멍에 보이는 정도, 그 다음에 코끝이 들린 정도를 교정할 수 있는 것도 자가늑연골을 통해서 다시 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자가늑연골로 수술을 했을 때는 자가늑연골의 장점이 좀 지지대가 튼튼한 건데,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코끝이 좀 단단하다고 느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가늑연골을 조금은 제거를 하고 다른 연골을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수술도 가능합니다. 그럼 재수술할 때 제거가 힘든 재료들도 있을까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막이 생겨 있고 피막에 따라서 제거하기는 굉장히 편한 경우도 많고요.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피막이 생기기는 하는데 작은 구멍을 통해서 피막이 굉장히 얇게 생기고 조직이 자라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막을 통해서 제거하기는 좀 어렵지만, 고어텍스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혹 진피를 사용을 했던 경우나 자가조직을 사용했던 경우는 내 코피부와 생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제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재수술할 때 전에 했던 수술 재료들이 남아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환자분들은 예전에 수술했던 보형물이나 이물질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제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전에 사용했던 자가연골이나 자가조직들은 남아있어도 내 몸에 조직들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가진피는 오히려 낮아져서 한 번 더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거를 안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재수술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서 수술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모양의 불만족이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면 오히려 수술한 지 한 달 이내 하시거나,
아니면 6개월 이후에 모양을 보고 붓기가 다 빠지고 생착이 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염증이 있다거나 뭐 다른 변형이 있다고 할 때는 급하게 제거를 하거나 세척을 통해서 염증을 빨리 조절을 해주는 것이 환자분의 피부 변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재수술은 항상 고민이 많이 되고 또 결정도 그만큼 어려운 수술입니다. 불가피하게 꼭 급하게 재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빠른 선택을 통해서 재수술을 해줘야 내 코의 변형이 생기지 않고 건강한 코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나 기타 이런 부작용 때문에 급하게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꼭 빨리 재수술을 하는 것이 좋긴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또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